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이영미의 흥남구대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눈보라가 비날리는 바람찬 흥남구도에 예전에 제가 팀 활동을 했을 때 처음으로 그 메이저 음반사, 대중음악 음반사랑 음반 작업을 할 때요. 그전에는 이제 지하에서 이렇게 녹음을 했었는데, 그때 레코드사 사장님이 하신 얘기가 있었어요. 가사를 딱 들었을 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영상이 나와야 된다. 그것이 훌륭한 음악이다. 그래야지 히트를 한다. 그래야지 관념어의 나열로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사가.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곡들 같은 경우는 가사를 들어보면은 그림이 그려져요. 자,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심지어 시대까지 그려지는 그런 노래들과 함께하는 이영미의 흥남부대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오늘도 시작합니다. 갇힌 저 없는 몸이 타이밍 죽여준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말 죽여준다. 그쵸.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요? 노래 시간을. 네, 역시 그 우주가 도와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이고, 참, 우주가 우리 도와주네. 60년대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요. 네. 여태까지 주로 스탠다드판만 계속 들었었어요. 네네네. 그게 이제 지난주에 이게 정말 60년대의 희망이었다. 대도시에 서양화되고 산업화되는 세상에 대한 희망, 믿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스탠다드 팝은 슬픔도 그렇게까지 막 징징거리고 슬프지 않고 기쁜 노래도 굉장히 많고 희망적이고 사랑도 잘 될 것 같고 돈도 잘 벌릴 것 같고 네네. 지금 돈 없어도 배가 부르고 네.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64년에 근데 이게 뭔가 살짝 꺾이는 느낌은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손석구 작품의 노래들이 진짜 반듯하고 깨끗하고 순진하고 명랑하고 이랬는데 64년에 맨발의 청춘이 나오면서 이게 뭔가 약간 퇴폐적인 느낌, 향락적인 느낌 이런 게 섞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뒷골목 느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살짝 지나가면서 이거 말고 한 가닥이 더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그렇습니까?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하는 건데요. 네네. 그게 트로트예요. 그러니까 1964년이 손석구의 시대가 한풀 꺾이면서 한편으로는 이봉조의 시대가 열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트로트의 부활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부활 시대. 네, 그게 64년에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64년이 그냥 범상하게 보고 넘어갈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64년을 계기로 해서 부활한 트로트가 60년대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인기가 폭발해서 70년을 전후한 시기에 최고조에 달하게 되거든요. 정말 이미자, 남진, 나훈아, 조미미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시대에 인기를 모았던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랬군요. 그 출발이 64년이라는 거예요. 64년에 1964년에 세계적으로는 비틀즈가 에드 설리반스에 출연하면서 전 세계를 강탈했었는데 미국으로 들어와서 드디어
성공한 바로 그 해가 64년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예.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성공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한산도 작사, 배경호 작곡. 이건 원래 63년 동화방송의 그 추식이라는 이제 소설가이고 방송 작가인 분인데요. 네네. 이분의 동백아가씨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예. 그걸 64년에 영화로 만들어서 신성일 엄앵란 주연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도 잘 됐지만 그보다 훨씬 더 대박으로 터진 게 바로 이 주제가였습니다. 네. 그 주제가로 영화 주제가로 만들어진 드라마 주제가는 아니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인기를 모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는 너무나 많은 버전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정말 느낌이 다양한데요. 네네. 지금 들으시는 게 정말 초창기 버전이에요. 예. 들어보시면은 왜 이미자 씨 목소리가 이렇게 솜털이 보송보송하다 그럴까? 네. 아직 왜 길이 덜 난 목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 느낌이 남아 있는 목소리예요. 들어보세요. 예, 들어보겠습니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의 겨워 얼마나 울었던 없이 이렇게 발음이 네. 되는 네. 예, 옛날식 발음. 옛날식 발음. 예. 아가씨 아가씨 이렇게 이러면서 이야. 아직도 그 왜 그 어린 애들한테서 있는 그 약간의 탁성 네, 같은 네. 느낌이 남아 있잖아요. 10대 때 데뷔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10대 그렇습니다만. 후반에. 예. 사실 이 노래, 저는 이 노래 되게 유명하다고 얘기만 들었지, 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한동안. 왜냐하면 네. 이 노래를 들을 수가 없었으니까, 방송 그쵸. 금지였으니까. 금지였으니까. 방송뿐만 아니라 음반도 없었어요. 음반에도. 예. 그래서 이걸 역설적으로 처음 듣게 된 것은 80년대 세운상가. 해금되고 나서. 아니요, 세운상가에서 네. 금지곡 테이프를 팔았었거든요. 맞아요. 예. 잘 팔렸어요. 금지곡 테이프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네, 그 버전 중에 거기에 보면 이제 옛날 70년대 청년의 그런 통기타 음악들도 있었지만. 그렇죠. 뭐 왜 불러 이런 거 들어있는 거. 네. 고래사냥. 네. 불 꺼진 창. 그쵸. 일본 노래 부르라 했또 요코하마. 맞아. 요것도 있었는데 그 한 구석에 이게 있었어요. 동백아가씨가. 그래서 야, 이분은 정말 노래 잘하는 분이었구나. 막 그런 걸 느꼈죠. 어떻게 동백아가씨 하는데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잘해요. 완벽한 테크닉과 사람의 마음까지 흔들게 하는 거. 그리고 남자들이 들으면 거의 죽어요. 특히 남자들은 그런 그렇군요. 거예요. 예. 예. 근데 저 죽었어요. 네. 여자들은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막 손발이 약간 오그라드는 예. 그게 이제 남자들은 오금이 저리다 그러고 여자들은 손발이 오그라든다 네. 그러는데요. 네. 그 들어보면은 아주 뭐랄까 올드 패션 트로트를 하겠다고 작정을 한 노래. 네. 전형적인 단조 음계 라시도미파 이 음계를 갖고 있는 데다가 처음에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따라란 딴딴띵 이렇게 하잖아요. 스타일의. 네. 그 전주에서 기타 하나로만 반주하는 그 느낌이 고가마사오 네. 스타일을 뭐 딱 그거라고 얘기할 수 네, 없지만 네. 연상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그 부분이 전주 부분에 나와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관현악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60년대 스타일의 트로트 반주로 가기는 가는데 앞부분에서 고가마사오 스타일 이런 거 듣고 싶으셨죠? 여러분들 굉장히 오랫동안 못 들으셨죠? 네.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60년대 스타일 반주라고 하는 건 이제 바이올린으로 막 구슬프게 울어주고 전자올겐으로 밑으로 깔아주고 베이스가 둥둥거리고 조금씩 해주는 네. 그런 관현악 반주가 이렇게 딱 갖춰져 있는데 부분에서 이거 옛날에 들으셨던 왜 그 고가마사오 스타일 있잖아요. 전형적인 엔카 반주 이러고서 딱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군요. 아주 드러내놓고 올드 패션 트로트 하겠다고 작정을 한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노래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음. 그러면서 트로트는 드디어 부활의 기세를 잡았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 60년대 초반에 트로트가 상당히 거꾸러져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트로트를 좋아하는 감수성을 유지하고는 있었으나 손석구 같은 노래들이 올라오면서 트로트는 뭔가 갈피를 못 잡는다 그럴까? 네네. 그 옛날처럼 계속 이렇게 울고 짜고 하는 노래만 계속 부르면 낡아 보이고 낡아 보이고. 그렇지 않은 다른 거로 가자니 딴 게 잘 되지는 않고 뭐 예.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 어쨌든 뭐 한 곡만으로 인기 판도가 변화하는 건 아니지만 이 곡의 대박 인기가
트로트 부활의 계기가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곡도 훌륭했지만 역사적인 의미도 좀 있었군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노래입니다. 그런 네. 점에서. 예. 그러니까 이미자가 처음부터 트로트 가수가 아니었다는 건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몇 달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미자의 50년대의 아주 초창기 노래인 워싱턴 블루스를 한번 들으면서 세상에 이게 이미자 목소리다. 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목소리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뭐 지금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으니까 그냥 상기하는 의미에서 이미자의 50년대 말에 워싱턴 블루스를 한 1절 정도만 듣고요. 그리고 이미자 스스로가 워싱턴 블루스는 얘기를 안 해요. 예. 이거로 데뷔했다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요. 꼭 데뷔곡 그러면은 19청 순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19순정 한 60년 전후한 노래일 텐데요. 네. 이 이미자 씨 스스로가 데뷔곡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19순정까지 연이어서 들어보시면서 가창을 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라 꽃이 피면 호신 받은 나의 그대 내 품으로 아니오고 보기만 하여도 울렁 생각만 하여도 울렁 수집은 19살 움트는 첫사랑을 몰라주세요 세상에 그 누구도 다 모르게 내 가슴 속에만 숨어있는 이게 진짜 이미자가 맞다는 얘기예요? 둘 다. 와, 세상에. 그러니까 우선 워싱턴 블루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자 목소리하고 너무 다르고요. 네네네. 이건 거의 송민도 목소리고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른 이게 지금 60년 버전 아닌 것 같아요. 19순정이 예. 지금 두 번째 들으신 노래가. 왜냐하면 지금 반주가 굉장히 세련된 스타일로 편곡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목소리 들어보세요. 워싱턴 블루스보다 더 어려졌잖아요. 네네네. 거의 한 25살, 30살 먹은 여자가 갑자기 16살짜리로 돌아온 것 같은 네.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예. 지금 듣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이미자 목소리는 한 60년대 말 70년 정도가 돼야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노래를 계속 부르니까 매끈매끈하게 이제 길이 닦여진 목소리라고 할까? 예. 트인 목소리 같은 게 나는데 아까 들으셨던 동백아가씨도 아직도 솜털이 보송보송 나 있는 그런 목소리가 남아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9순정도 지금 딱 그 목소리가 있는 거고요. 외모로 따진다면 젖살이 빠진, 예, 네. 성숙한. 그러나 왜 목소리가 더 앳돼지는 것처럼 느껴질까? 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목소리입니다. 지금 네. 들어보면은. 예. 19순정도 물론 워싱턴 블루스는 아주 흔한 그 당시에 그 뭐라 그럴까 블루스적인 네. 그 약간 서정적인 분위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선율 더하기 블루스가 결합된 그런 네네네. 형태의 60년대 후반의 그런 노래들이었고요. 네. 그리고 19순정도 50년대 말 60년대 초반에 흔히 나오고 있었던 근데 장조 오음계나 혹은 신민요 같은 선율에다가 스윙 재즈의 그 리듬이 붙어서 만들어진 노래들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종류의 노래들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하게 보는 그 당시의 흐름이었던 거죠. 예. 사실 나화랑이라고 하는 19순정을 작곡한 작곡가 이 19순정이 반야월 작사 나화랑 작곡인데요. 아, 그래요? 예. 그 반야월 가사의 특성이 좀 있죠. 울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 독특한 말맛을 살려내는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어요. 예. 이분이. 근데 그런 그 울렁, 출렁 뭐 이런 거 만들어내는 그런 말투 그런 거 정말 반야월스러운데 나화랑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그 일제 말기에 데뷔를 해서 이제 작곡을 시작을 했었지만 그 나이가 일제시대의 일제강점기에 있던 작곡가들에 비해서는 조금 어리기 때문에 50년대 약간 양풍을 좀 더 많이 지었던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트로트와 양풍을 적당하게 오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60년대 초에 손석구의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정말 청실홍실, 나 하나의 사랑, 노란 샤스의 사나이, 우리 마을 이런 노래들이 나오니까 그런 분위기 하기엔 좀 동승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아주 히트곡을 많이 내지는 못한 그 시절에는.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트로트가 부활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부활의 기운을 탄 그런 분입니다. 예. 자, 다음 곡은요. 고 동백아가씨 나오기 바로 전해에 약간의 히트곡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이미자의 트로트 곡입니다.
그게 바로 두형이를 돌려줘요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예, 이 제목이 좀 특이하네요. 예, 63년 반야월 작곡 나음파 작곡으로 돼 있습니다. 그 63년에 조두형이라는 어린이 하나가 유괴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 예. 그러니까 아직 찾지를 못했고요. 근데 이제 그 한참 막 사람들이 어머 어쩌면 좋아 이러고서 다들 매스컴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이 노래를 가요계에서 내놔서 그러니까 말씀 이런 거죠.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으니까 좀 돌려주세요. 네, 예. 이런 식의 호소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두형이를 돌려줘요. 듣겠습니다. 두형아 내 동생아 너 있는 곳 어디냐 너를 잃은 부모님은 아, 이런 노래가 있었군요. 두형이를 돌려줘요. 예. 그 외에 개구리 소년 나왔을 때 그거 트로트 곡으로 불러가지고 나왔을 때 좀 썰렁하지 않았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뭐 저런 노래를 다 부르나. 네네. 그러니까 그게 두형이를 돌려줘요 때 한번 히트를 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트로트를 만드셨던 분들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세상이 바뀐 것을 잘 모르시고 네. 그 이후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뭔가 사회적인 사건에 개입을 하는. 근데 그 개입하는 방식의 감정 구조가 딱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심파적으로 호소하는 거. 예, 중간에 이렇게 대사도 읊고 이것이 이제 90년대에는 좀 먹혀들기가. 그렇죠. 네. 전혀 아니죠. 아니 그거는 사회 악이고 응징을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렇겠죠. 거잖아요. 그게 네. 아니고 제발 돌려주세요. 어디 갔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60년대까지는 초반까지는 아직도 이게 좀 먹혔던 거예요. 게다가 지금 대사수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거의 그 신파극의 그 경험을 갖고 계시는 영화 배우들 목소리들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라디오 성우도 이렇게 안 하세요. 60년대 말과 70년대 초반 정도만 되면은 이미자 노래 중간에 이렇게 나레이션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 고은정 같은 성우들이 한 걸 들어보면 완전히 질감이 달라요. 목소리의 질감이. 근데 이거는 지금 그 무대나 50년대 영화 같은 걸 많이 하셨던 신파 영화의 경험이 있으셨던 배우분이 하는 그런 대사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음이나 그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게 굉장히 다른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게 그래도 조금 히트를 해요. 그게 판을 뒤집을 만큼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회적 사건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동백아가씨가 나오면서 대박 히트를 해서 트로트 부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로트 얘기를 좀 쭉 해주고 계시는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얘기들이 좀 있죠. 그렇죠. 동백아가씨 얘기를 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냥 따라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동백아가씨의 외색으로 금지곡 당한 거는 도대체 뭔가요? 그건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진짜 외색인가요?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짚어보죠. 첫 번째, 진짜 외색인가? 왜? 이런 말을 쓰면 좀 안 되죠. 아무리 미워도 우리가 이렇게 비하적인 일본색, 어쨌든 그 당시에 외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색 맞나? 그런 거. 그거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색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가장 커다란, 가장 넓은 근거 중에 하나는 라시도, 미파 이런 선율을 쓰고 있느냐 하는데 이건 확실하게 맞거든요. 음계의 문제. 음계 문제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일제 강점기 이래 라시도, 미파 음계를 썼던 트로트는 단조 트로트는 다 외색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금지곡이거나 뭐 문제가 외색으로 질타를 받아야 되는 게 황성예터, 눈물 젖은 누만강, 목포의 눈물, 타양살이 그냥 모조리 다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동백아가씨 뭐 등 몇 곡만 가지고 이렇게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 건데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만 외색이냐? 이렇게 못 해요. 이때 보면은. 그리고 그래요? 아직도 이분들이 그러세요. 우리만 외색이냐?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옳은 거잖아요. 외색이라고 하는 게 늘 외색이었다. 이게 아니고 우린 외색이 아니야. 이렇게 대응하는 거죠. 외색은 나쁜 거라는 인식이 완전히. 그냥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기는 방식이에요. 이건 지금도 그러세요. 트로트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라시도미파 같은 그 트로트 음계가 원래 우리 거였다.
그거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논리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네. 논쟁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 곡만 문제된 건 아닙니다. 동백아가씨가 크게 히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류의 올드 패션 스타일의 트로트 형식의 새로운 노래들이 막 새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65년 정도부터 여론이, 그러니까 왜 요즘 이렇게 복고조에 왜 색가요가 자꾸 나오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비판적 여론이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적되는 곡들도 꽤 여러 곡이에요. 예. 근데 제일 유명한 건 동백아가씨예요. 그게 동백아가씨가 얻어맞는 거예요. 아,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예, 대표로 그냥 첫 맞는 거죠. 유명한 소설가가 자꾸 거론되면서 표절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그렇죠. 예, 그런 거고 왜 그 야한 얘기 나올 때도 그것만 야해요. 소설 같은 거요. 근데 유명한 게 얻어맞잖아요. 유명한 작가, 유명한 소설 이런 게 많이 팔린 거 그런 게 얻어맞으면서 처벌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네. 이것도 가장 유명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 여론의 바닥에는 한일 수교에 대한 지식인들의 우려가 분명히 있어요. 1963년 4년 오면서 한일 수교를 진행을 하죠. 네. 공화당 정권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런 그 정권에서 네. 경제 발전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돈도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돈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일본하고 한국을 화해를 시켜서 한꺼번에 묶어서 군사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자기도 좀 편해지거든. 그렇죠. 언제까지 여기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의 국제적인 상황이나 국내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몰아가는 건데 20년도 안 된, 해방한 지 20년도 안 된 우리나라의 사람들로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네.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수교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 60년 4.19 즈음부터,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때는 좀 지나치게 과시적으로 반의를 내세웠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60년 4.19 나서부터 일본 소설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슬슬 들어오다가 64년, 65년 돼갖고 한일 수교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뭐 노래, 소설 할 거 없이 그냥 마구마구 막 들어와요. 예. 들어오고 베끼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한일 수교 자체에 대한 민족주의적 반감이 있는 데다가 그런데다가 근데 사실 대중문화 개방이 언제 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마구 이제 수면 아래 들어 있었던 그런 욕망들, 일본 거에 대한 욕망 뭐 옛날에 들었던 일제 강점기 때 일본 노래들 뭐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것들을 기사를 보고 있으면 별게 다 있어요. 뭐 3.1절 날 고가마사오 노래를 어디선가 불러가지고 얻어맞는 경찰관 얘기 뭐 이런 거 있죠. 하필이면 광복절 날 무슨 호텔에서 무슨 노래를 불렀는데 엔카를 불러가지고 얻어맞는 이야기. 하긴. 제가 학생운동하는 시절에는 네. 교내에서 팝송을 부른다는 거 네. 금기시 됐었어요. 80년대가 그랬죠. 네, 맞아요. 예, 예. 70년대까지는 안 그랬는데. 그럼요. 예. 근데 60년대에 근데 그 당시에 40대 되신 분들은 그거 열심히 부르면서 놀았던 분들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자기 젊었을 때 노래 충분히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불렀다가 막 얻어맞고 여론에서 질타를 당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바로 이때 일본의 새로운 엔카, 뭐 옛날 엔카들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 음반이 백판까지 엄청나게 팔리고요. 일본 표절 노래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김정구 같은 유명한 원로 가수가 옛날 엔카를 우리말로 불러서 취입한 음반까지 버젓하게 있어요. 와. 저는 세상에. 이거 최근에 이렇게 어느 사이트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세상에 김정구 선생이 이런 짓까지도 했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바로 이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음반을 백판을 사셔서 자신의 젊은 시절의 그 추억의 노래들을 집에서 열심히 들으셨어요. 제가 그 노래들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랬군요. 이렇게 그 조기교육으로, 그 조기교육의 결과 이렇게 써먹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옛날의 노래들, 그 일본풍의 노래들, 일본의 노래들이 지금의 7080. 그럼요.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진보적인 지식인들과 대중들은, 젊은 대중들은 당연히 우려하고 비판의 여론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65년에 방송국의 가요 실무자하고 몇몇 대중음악인들이 가요 정화 주장을 합니다. 예. 외색가요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외색가요가 문제가 있어 이걸 정화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칵 뒤집히겠죠. 예. 가요계가. 예. 그래서 연예협회 차원에서 왜냐하면 연예협회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트로트를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네. 나이가 드신 분들이니까. 우린 이렇게 있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5개 방송국에 대한
자기네 회원들의 출연 및 작품 제공을 거부하는 결의를 해요. 틀지도 못하고 우린 출연시키지도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악 프로그램과 쇼 프로그램이 다 중지가 되는 거죠. 네. 트로트는 다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트로트만 못 나가요? 사실 스탠드팝 가수도 연예 옆에 눈치 보느라고 못 나갈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56년에 한 번 있었어요. 56년도에요? 예, 56년에 클래식 하셨던 분들이 국민개창운동 한다고 하면서 외색가요를 공격해요. 외색과 재즈를 공격합니다.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가요 작가협회 같은 대한가요작가협회인가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게 네. 나중에 연예협회로 가게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맹아의 구실을 하게 되는 셈인데요. 네. 이런 위기감이 늘 축적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언제 또 이렇게 외색으로 몰릴지 몰라. 네. 그러니까 65년에 이게 또 드러나니까 확 하고 다시 올라온 거죠. 몇 년 만에. 안 돼. 우린 더 이상 밀릴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은 따지고 보자면 그렇게 문제 삼는 정작 그 당사자들도 양색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국악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맞네요. 네, 네. 양색이잖아요. 네. 근데 양색은 문제 삼지 않고 니들은 왜 외색만 문제 삼아? 이렇게 대응을 못하고 우린 외색이 아니야. 우리 이렇게 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정권은 친일파들의 후예들이 잡은 주제에 이런 연예계 쪽 만만한 여기서만 이렇게. 네. 예. 근데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이 여론이 그런 거니까요. 네. 여론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권이 개입하는 건 아니에요. 네. 방송국과 지식인들이 여론을 몰아서 이렇게 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양화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 그런데 그래서 방송국이 결국은 사과를 합니다. 그래요? 예, 방송이 꿇어요. 그래서 이게 유야무야 없어집니다. 네. 동백아가씨 다 나와요. 도로 더 잘 팔려요. 왜냐하면 사건이 터졌으니까. 예. 그러고 나서 가요인하고 방송윤리위원회 추천자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요 심의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하고요. 네. 그리고 67년부터 외색이라는 항목으로 금지곡을 발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얘기가 길어지는데 할 수 없어요. 이게 복잡한 얘기여서 도대체 이놈의 동백아가씨가 언제부터 방송으로 금지됐는지의 정확한 근거를 못 찾겠어요. 그래요? 네. 그게 신문도 뒤지고 다 뒤져봤는데요. 저도 못 찾고요. 저보다 더 자료를 잘 뒤지시는 분들도 이준희 선생님 같은 분도 정확하게 언제 몇 월 달에 이게 금지됐는지를 못 찾으셨어요. 네. 근데 어쨌든 67년 초까지는 확실하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왜 잡지 같은 걸 보면은 기사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자 기사가 나오고 배경훈 기사가 나오고 동백아가씨가 거론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예. 66년까지는 자꾸 거론이 돼요. 거론이 되고 67년 한 초 정도까지만 돼도 동백아가씨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특히 1966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65년에 한일수교가 되잖아요. 결국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일수교 바람을 타고 66년에 일본 빅터 레코드사에서 동백아가씨가 일본어로 취입돼요. 세상에. 예. 그리고 이미자도 리 요시코라는 이름으로 일본 말로 불러서 완전히 제목도 다른 것으로 취입이 돼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꽤 알려지는 거예요. 일본에도. 그런데 67년 말에는 잡지에서 동백아가씨가 싹 빠져요. 그 문제는 그 사이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 사이에서. 근데 그 당시에 일본에 가서 뭔가를 한다는 이야기는요. 정부의 오케이 사인이 없으면 못 가요. 그렇죠. 해외여행도 아무나 못 가는 데였잖아요. 그럼요. 거기 가서 무슨 활동을 한다는 그러게요. 거는 네. 어쨌든 게다가 한일수교 바람을 타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정부의 후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여요. 분명하다. 예, 근데 67년 말에는 방윤이 외색을 이유로 해서 몇 곡이 금지 조치를 내리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동백아가씨가 없어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 동백아가씨가 그냥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 어디에선가 금지가 된 거는 분명해 보여요. 방윤, 그러니까 방송윤리위원회. 예, 그러니까 방송만 금지하는 거예요. 음반이 못 나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예. 이제 최근에 나중에 다시 나왔던 공연윤리위원회는 76년에 만들어지는데요. 네. 공연윤리위원회 내부 문건을 보면 68년 2월에 음반 금지가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군요. 예, 그렇게 돼 있긴 한데 어쨌든 방송의 금지가 67년 어간에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68년 2월에
음반 금지가 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73년까지 동백아가씨가 들어있는 컴필레이션 음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팔아먹고 또 금지 맞고 또 이런 것 같기도 해요. 하긴 그때 금지당했을 때도 뭐 공공연하게 청와대로 불려가서 이미자 선생이 네. 대통령 앞에서 노래를 불렀대, 이 노래를. 그러니까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이게 66년, 67년 이야기라는 네. 얘기입니다. 예,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주도했었던 외색이라고 하는 그 여론을 주도한 것이 청와대거나 정치권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상황을 보면 민간의 여론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랬군요. 그 민간의 여론을 방송국과 방송윤리위원회가 받아들인 모양새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다른 노래가 아니라 동백아가씨였다는 거죠. 그랬군요. 방송국과 방송윤리위원회는 다 당시에 국가 통제에 어느 정도까지 통제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동백아가씨. 일본으로까지 밀어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 진출까지 하게 만들어준 그 후원을 했던 바로 그 노래가 금지를 당한다는 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랬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오케이 사인이 정치권에서 났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측하는 겁니다.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는 게 옳지 않을까요? 누가 감히 동백아가씨를 쳐요. 아무리 외색이어도. 그렇군요. 지금 동백아가씨를 가지고 강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전 사실 좀 진땀이 흘러요. 야, 왜 노래 안 들려줘? 계속 얘기만 해주시니? 뭐 이런. 죄송합니다. 예. 얘기 또 계속 어떻게 할까요, 지금? 예. 얘기를 조금은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는 왜 정부가 이것을 수락했을까에 대한 짐작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여론에 밀리는 척, 아이 그래 동백아가씨 그냥 묶어라. 나는 우린 눈 감을게. 우리가 막아주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용해 먹고 어느 순간에 보호 안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셈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백아가씨가 너무 유명한 노래이기 때문에 떠들어대기도 부담스러웠을 거고요. 그냥 어느 부지불식간에 쓱 방연을 해서 묻혀버린 그런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으로 저는 추측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미자 선생 같은 분은 국가가 나서서 한 게 아니었으니까 이건 정부가 한 게 아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동백아가씨 되게 좋아했다. 이거 대통령이 금지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유 대통령이 그런 거 하나하나 금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적인 판단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제 판단이고 그건 뭐 저는 뭐 그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도. 예. 자 어쨌든 60년대 중반에 이런 방식의 이제 새로운 트로트 붐이 동백아가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 복고, 옛날 걸 고스란히 이건 아니에요. 노래를 좀 들어보시면 이미자의 목소리와 그 이전의 트로트 여가수의 목소리를 좀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62년 곡이고요. 황금심의 피리 불던 모녀곡에 정말 동백아가씨하고 2년 차이밖에 안 나는 노래인데 일제강점기부터 활동했던 여자 가수의 목소리가 이미자하고 얼마나 다른지 한번 감각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해 볼까요? 예. 캄캄한 세상 바다 너 하나만 의지하고 가시밭 불고개를 울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제목부터 피리 불던 모녀곡에 이런 거네요. 영화 주제가예요. 예. 62년 영화 주제가고요. 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 완벽하게 그 당시 표현으로 해도 울기만 하는 심파물이다. 영화가. 네. 그때 표현으로도. 예, 그때 평으로서도 그랬어요. 엄청난 영화였군요. 예. 지금 황금심 목소리를 다시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옛날에 그 알뜰한 당신 같은 걸 불렀던 정말 일제시대 처녀 때. 시절 같은 때 목소리하고는 좀 다르죠. 두 가지죠. 일단은 목소리가 내려갔고요. 그렇죠. 또 떨림이 많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리를 너무 힘을 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띄워서 내는 옛날 같은 고음 목소리를 안 내니까. 뭐 악기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일제강점기 스타일하고는 지금 완전히 악기 편곡 방식이 달라졌고 화성도 훨씬 더 화려해졌고요.
그러니까 60년대 스탠다드 팝에서 왔었던 관현악 반주의 안정감 같은 게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근데 목소리가 아무리 지금 40대에 굵어진 목소리라고 할지라도 황금심의 목소리는 여전히 꾀꼬리 스타일의 목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 가수는 꾀꼬리 스타일의 이난영, 황금심, 장세정 이런 목소리였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살짝 꺾어줘야 되는 거고요. 살짝 꺾어주고. 예. 그렇게 되는 건데 60년대 중반에 이미자를 필두로 해서 나온 새로운 가수들의 트로트 가수들은 이런 스타일의 목소리를 쓰지 않아요.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이미자는 워낙 앳된 동백아 가시만 들으셔서 그런데요. 나중에 다른 노래를 들려드리면 확실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다른 사람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최숙자라는 민수로 신민요도 불렀고 트로트로 불렀던 가수인데요. 네. 역시 같은 시기인 64년에 트로트 스타일 노래를 발표합니다. 대박이에요. 이것도 모녀기타라는 영화 주제가였는데요. 모녀기타? 네, 모녀기타. 이거 태연실하고 이민자, 신영균 뭐 이런 분들이 나왔던 영화였어요. 흑백 영화 되게 재밌어요. 이민자 씨가 그럼 엄마 역할을 했었겠네요. 그렇죠. 네. 태연실이 딸. 아, 네. 황해 뭐 이런 분들이 나왔던 나름 재미있는 그 옛날 악극 시절부터 이렇게 쭉 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모녀기타는 주제가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모녀기타가 울고 갑니다 하는 게 이제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목소리 들어보시면 황금심 스타일의 가창법과 트로트 가창법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한번 들어볼까요? 최숙자 씨, 한 번쯤 이분의 노래를 우리가 듣지 않았었습니까? 최숙자는 안 들었던 아니었습니까? 것 같은데요. 예, 이분은 사실 신민요 쪽을 더 많이 부른 가수예요. 아, 예.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시면은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황금심과 이미자의 중간쯤이라 그럴까? 네. 느낌으로는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최숙자의 목소리는 신민요 부를 때 이렇게 가늘게 부르지 않아요. 예. 조금 더 짜랑짜랑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네. 트로트를 부르려니까 가늘고 위로 확 뛰어가지고 청승스럽게 막 꺾으면서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여자 가수, 트로트 가수는 그렇게 불러야 되는 황금심이나 네. 이난영처럼 불러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목소리 별로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황금심이나 백설이 때까지 내려오는 앵앵거리는 목소리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최숙자라는 사람의 목소리는. 이 뒤에 나오는 여자 가수들은 더더구나 앵앵거리는 소리를 별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자만 하더라도 지금 이 소리보다 훨씬 더 굵어진. 네네, 황금심보다는 그렇죠. 최숙자가 훨씬 안정적이고 굵은 목소리고 그거보다 더 이미자는 더 굵고 안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건데요. 이미자의 목소리로 딱 자리를 잡으면서 트로트가 이제 새로운 목소리가 탄생했어라고 네. 새로운 가창법을 알려주기 시작하니까 그 뒤서부터는 이미자식 가창법을 가진 트로트 가수들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예. 대표적인 게 조미미. 아, 조미미 씨가 그러니까 이미자 뒤죠, 바로. 그렇군요. 네, 바로 뒤예요. 예. 그러니까 이난영이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제2의 이난영을 꿈꾸면서 장세정과 황금심이 막 나오는 것처럼 네. 이미자가 딱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2의 이미자를 꿈꾸면서 그 비슷한 가창법의 가수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예. 조미미의 1970년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 바다가 육지라면. 이게 작곡이 이인권인데요. 예. 꿈꾸는 백마강 노래 불렀던 바로 그 이인권. 이분이 여태까지 이렇게 곡을 열심히 지으십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부활의 트로트의 부활의 시기에 이렇게 노래들을 자꾸 지으시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라면이죠. 바다가 육지 라면. 죄송합니다. 얼마나 멀고 먼지 그리운 서울은 파도가 길을 막아. 이 노래가 참 오래된 노래이기도 하고요. 네. 어렸을 때 부른 노래군요, 이분이.
예, 생각보다. 뭐 예. 어렸을 때라기보다는 서산갯 마을이 69년이에요. 예. 66년에 데뷔를 한 그러셨군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미자는 50년대 말인데요. 훨씬 예. 후입니다. 그냥 동백아가씨 히트하고 난 다음에 데뷔를 했단 얘기예요. 이분도 10대 때 데뷔하시지 않았나요?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러니까 69년에 서산갯 마을 히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다가 육지라면이 70년에 히트하면 대박을 친 거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인권처럼 정말 일제 말기 때부터 활동하셨던 가수이자 작곡자, 그러니까 꿈꾸는 백마강, 귀국선 이런 거 부르셨던 분이잖아요. 그랬군요. 이인권이. 그리고 네. 50년대 그 카츄샤라는 노래 있죠. 마음대로 사랑하고 예. 마음대로 이거 작곡가가 이인권이에요. 그랬군요. 그리고 영화 음악 같은 거 좀 하셨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마지막 히트곡을 내고 계실 때가 세상에. 60년대 말 이때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이렇게 히트를 하면서 나오는 걸, 그러니까 트로트가 부활하는 걸 보고 있으면 예. 사람들이 스탠다드 팝과 양풍의 노래를 열심히 히트라고 하고는 있었지만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불편했었나. 혹은 낯설었었나라는 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거는 나이 드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20대들도 꽤 그랬을 수 있다. 그 예. 약간 양풍으로 막 긴장하면서 하는 게 약간 낯간지럽거나 생경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그 이백천 선생이라고 예. 가요평론 하셨던 예. PD 출신 분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이 쓴 글을 한번 보니까 60년대 후반에 뭐 무슨 행사를 하려고 서울대 의대 학생들이 있는데 모인 데 갔었다. 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뭘 하니까 동백아가씨를 그 대학생들이 열창을 다 같이 떼창을 하는데 우렁차게 동백아가씨를 부르는 것을 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그 노래를 부르면 굉장히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대학생들도. 하긴 그 좀 흥겨운 자리에 술 먹고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더 말할 없었다는 것도 얘기고 없고요. 오죽하면 동백아가씨가 제2의 애국가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트로트의 가창 그 패턴이 확실하게 바뀐 이런 경향은 60년대 이후에 되면서 남녀 불문 마찬가지였고 제가 다음 주에는 예. 남자 트로트 가수들의 가창 패턴이 달라지는 방식에 그렇군요. 대한 예.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자 가수 여자들. 트로트 곡을 하나 더 듣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동백아가씨를 가지고 얘기했었던 그 당시 시대 상황 등 하느라고 약간 길어졌습니다만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곡은 수덕사의 여성이군요. 네, 송춘희의 수덕사의 여성 66년 곡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